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식습관을 바꾸시면 3개월 뒤 몸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요. 저 역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근육은 곧 생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고기가 필수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많은 분들이 그 믿음 그대로 식사를 챙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75세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은 떨어지고 근육은 단백질 신호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을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를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힘은 생기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도 점점 더 몸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데 왜 몸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노화된 몸에서는 오히려 몇 가지 전통 음식이 고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 신호를 다시 살리고 염증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서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전통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식은 적게 드셔도 근육 유지에 확실한 차이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고기도 잘 챙겨 먹는데 자꾸 힘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하루 3끼 단백질은 충분했고 고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된장국은 짜다고 피하고 계셨고 채소는 대부분 생으로만 드셨으며 콩은 소화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딱 3가지만 조정해 드렸어요. 된장국을 하루 한 번 드시게 하고 채소를 익혀서 드시게 하고 콩 요리를 일주일에 몇 번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다시 됐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요? 특별한 보충제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이 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꾼 것뿐이었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78세 이순자님은 매일 고기 반찬을 드셨지만 유독 소화가 힘들고 식후에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체중도 잘 유지되고 있었고 식사량도 충분했는데 몸은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지요. 이분께는 사골 육수를 하루 1컵 따뜻하게 드시는 것과 콩을 충분히 불려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3주 만에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고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노년기 근육을 무너뜨리는 식습관과 살리는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된장입니다. 발효된 콩은 단백질이 미리 분해되어 있어서 노년기 몸에서도 흡수가 매우 쉬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기나 콩과는 흡수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서는 발효 콩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밀도가 높다는 것은 근육과 뼈를 함께 지탱하는 기반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된장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K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뼈와 근육 조직 유지에 함께 작용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김영수님은 된장국을 매일 드신 이후로 소화 불편이 줄고 체력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끓인 뒤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된장을 풀어 드시면 됩니다. 된장 속 유익한 성분이 열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부나 미역을 함께 넣으시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다만 나트륨 섭취를 고려해 너무 짜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된장국을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사골 육수입니다. 사골을 오랫동안 끓이면 콜라겐과 다양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녹아 나옵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을 감싸는 연골과 근육 회복을 돕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사골 육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 회복은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과 근육 유지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68세 박진수님은 사골 육수를 꾸준히 드신 이후로 무릎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셨던 분이었는데 변화를 체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한두 컵 정도 따뜻하게 나눠 드시면 좋고 끓이고 나면 위에 뜨는 기름은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익힌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혈류를 개선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이것이 피로 회복과 근육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연구에서는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산소 공급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취나물 같은 채소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노년기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기도 하기 때문에 녹색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정호님은 생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다가 채소를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식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화 부담이 줄어들면서 몸이 영양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 익혀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만 드시는 것은 노년기에는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채소를 주로 생으로만 드시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동시에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와 염증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자연식품 형태의 칼슘은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단백질 신호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개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나볼릭 저항성을 줄이는데 오메가3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69세 최성호님은 정어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체력이 안정되고 무릎 주변 근육이 예전보다 탄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충분하고 구매하실 때는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조림 제품도 괜찮지만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고르세요. 생선 섭취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콩과 렌틸콩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근육에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근육에 전달되는 방식이 노년기 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장수 지역을 연구한 자료에서는 콩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노년기에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74세 박영우님은 고기 중심 식단에서 콩 요리를 늘린 이후 기력이 회복되고 오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드실 때는 충분히 불리고 천천히 익혀서 드셔야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양을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 요리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 5가지가 노년기 근육을 살리는 핵심 음식입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원칙으로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같은 양을 드셔도 흡수율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보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해온 분들 중에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드시는 식사가 소화가 편하신가요? 식후에 늘 더부룩하다면 그것은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음식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장의 혈류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반면 차갑고 딱딱한 음식은 소화 과정 자체에 부담을 줍니다. 국물이나 죽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면 같은 재료를 먹어도 몸이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반드시 따뜻하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는 몸의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관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이 자주 있으신가요? 발효 음식은 반드시 식단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장 건강은 흡수율과 직결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활발할수록 같은 음식에서 더 많은 영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된장, 김치처럼 오래된 우리 발효 음식들이 사실 노년기 장 건강에 가장 맞는 음식들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장내 유익균 상태가 근육 합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근육도 건강하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닌 셈입니다. 다만 과한 염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짜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효 음식을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년기 근육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끼에 많이 먹어도 근육이 쓸 수 있는 양 이상은 그냥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세 끼를 고르게 챙기시고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근육 신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금 가볍게 대신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충분히 나눠 드시는 방식이 노년기에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몸은 하루 이틀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습관이 쌓일 때 비로소 반응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된장국 한 그릇, 콩요리 하나, 익힌 채소 한 접시.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몸을 바꿉니다. 단기적인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년기 연구를 해오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좋은 것을 드시면 몸은 반드시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것 하나가 떠오르셨나요?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근육은 많이 먹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어온 잘못된 상식이 바로 고기를 더 먹으면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의 질이 노년기 건강을 결정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부르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흡수 방식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이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편해지고 일상 움직임 전반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 사골 육수, 익힌 녹색 채소, 정어리, 콩,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이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식사에 된장국 한 그릇이나 콩요리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뒤, 석 달 뒤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식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지금 당장 식탁에서 빼야 할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꼭 기다려 주세요. 지금 여러분 식단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